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10월 22일 수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가는 강한 상승세를 뿜뿜한 미국 증시를 뒤로하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상실감 속에 있는데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판세는 어떻게 된 판세인지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통에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제 연합인포맥스 갖고 가서 만나본 가장 강세론자, 최강세론자 이제 유동원 본부장님 했던 얘기하고 저도 거기에 상당히 몇몇 부분 동의를 했는데 그게 맞아 돌아가는 거죠. 뭐냐면 지표들은 하락을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실적인데요. 기업의 실적이 너무 좋은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요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낀 것 같은 산악 등산길,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제 안개가 거쳤습니다 라고 한 주 전쯤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자마자 바로 랠리를 시작하는 미국 시장 흐름입니다. 4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0.74% 상승하면서 4,519포인트, 다우는 0.56% 상승한 35,457, 나스닥은 0.71% 상승한 15,129, 러셀 2000은 0.32% 상승하면서 2,27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재미난 흐름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면, 단기채 금리는 상승하고 단기채 금리는 하락하고 장기채 금리는 다시 상승하면서 10년물과 2년물 그리고 5년물과 30년물 모두 공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쫙 벌어요. 금리 차가 쫙 벌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장에서 계속 걱정하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요? 금리 인상은 다가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하강하고 있으니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 좁혀지는 것들이 재앙의 전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간의 심리라는 게 위험 회피 성향이 이익 추구 성향보다 3배 더 강합니다. 즉 손실에 대해서 느끼는 뇌의 충격이 이득을 얻어서 얻는 환희보다 3배 더 강한 것이다 라고 우리 행동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한국 시장에서는 13% 빠졌어요. 코스닥은. 그리고 거래소는 12% 빠졌고, 이건 너무 심하게 빠진 거였어 진짜.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글을 올렸겠어요. 2,905포인트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 2,905포인트인데 이것이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조합어인데 참 주식시장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글을 썼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혼돈과 실제 위험과의 차이를 구분했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제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요?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라고 저는 반대로 대꾸를 했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려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해야 돼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안 오면 뭐냐면 조금 험하고 거칠게 얘기하면 개차만 만들어도 괜찮다는 거지. 소위 말하는 이것을 고상한 표현으로 엘레강스한 고압 경제 뭐 이런 거죠. 이게 고압 경제 뭐야? 일단 갈 때까지 가봐. 아니 지난 우리가 중국의 WTO에 중국이 가입한 이래로 우리가 경험한 게 뭐야?
얘들아, 우리가 WTO 중국 애들 들어오고 나서 경험한 게 뭐냐면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이지. 어떤 디플레이션? 중국 애들이 임금이 싸잖니. 임금 싸. 우리는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쟤네는 10만 원 받고 일해. 10만 원 받고 일하는 애들이 세계 전면의 노동시장으로 등장을 한 거야. 게다가 기회까지 들고. 그러니 어떻게 물건값이 10만 원 10만 원 받고 물건을 만드니까 이게 물건값이야 뚝뚝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떠한 인플레 요소가 오든지 간에 집값이 빵빵 오르고 주식값이 빵빵 올라도 경기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우린 인플레 파이터였는데 인플레 온다 덤벼. 그래 올 거야. 근데 아무도 안 와. 경기장에 나만 홀로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서 누가 빡 뒤통수를 치는데 누가 뒤통수를 쳐? 디플레가 뒤통수를 치더라는 거지. 저 멀리 중국 곰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제가 인플레이션인가 하고 막 이랬더니 뒤통수로 디플레가 머리를 딱 뒤통수를 친 이런 흐름이 지난 20년간 우리가 목도한 세계 경제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그 부분이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금리가 올라간다? 라고 볼 수 있냐? 그리고 시중의 금리가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 수준이 되려면 금리가 얼마 정도 돼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금리가 후달려. 이자 내기 후달려. 뭐 이런 정도가 돼야지 스태그플레이션 아니겠어요? 경기는 거지 같은데 이자 돈만 많이 뺏어가고 이런 도둑놈의 새끼들 하는 상황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그리고 그것까지 가도록 연준이 금리 인상을 용인할 거다? 아니, 내가 보기엔 아닌걸? 얘네들이 금리가 그렇게까지 올라가면 장기금리 가만 냅둘까? 찍어 누르겠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우리는 트위스트.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장기물을 사주고 단기물을 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금리가 그대로 오르도록 납둔다? 안 납둔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건 너무 있었어. 실제로 아주 약한 스태그플레이션의 기미가 있었고 시장이 그것을 눈치챈 거지. 안 되겠다. 튀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너무 많이 튀신 분들은 지금 가방 놓고 튀었네. 이런 느낌이죠. 내 가방. 이러면서 이런 분위기가 오늘 그래서 열심히 튀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서 시장에서 톡였던 분들의 엿을 매긴 장이 오늘 장이었다.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 그 공포와 탐욕 지수 있잖아요. 엊그제까지 공포였어. 이렇게 이 지수 이렇게 화살표 있잖아. 이쪽 최고로 가면 공포의 극단, 이쪽으로 가면 탐욕의 극단인데 여기 있었거든. 왼쪽에 붙었었거든. 화살표가. 근데 삐용 이러면서 오른쪽으로 지금 넘어가 있어. 탐욕 구간으로 순식간에.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번 9월, 10월 달 진짜 버라이어티 합니다. 심리적 변동성이 바닥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래. 여러분 힘드신 거 저도 압니다. 힘냅시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덩이 딱 붙이고 버티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언제쯤 되면 엉덩이 띄어야 되는 국면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엉덩이를 좀 띄어야 될 것이고 위험 관리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자 이제 그러면 시장에서 탐욕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빠르게 상승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래서 대략 저는 한 3,100포인트 이상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서 한국 시장 기준으로 조금 더 올린다면 미국 시장에 있는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실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한국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올라가면 현금 보유 비중을 다시 그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러니까 떨어졌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을 줄여놨던 것은 다시 이제 올라가면 현금 보유 비중을 다시 올리기 시작하는 그런 물론 그것도 무조건적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현금을 종목으로 생각해서 이 현금이란 좋은 종목을 사기 위해서는 요 정도의 종목의
주식을 현금으로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상당히 벌어졌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64%까지 올랐어요. 이것들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도 또 지켜봐야 되겠는데, 반면에 단기 금리는 떨어져서 2년물 금리가 0.4대에서 0.39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면 단기 금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앞서 지금 막 여러 가지 웃기는 얘기로 막 펼쳐드린 건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오늘 재미난 것은 달러 가치가 다시 하락하고 유로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대로 유로 강세한 만큼 달러가 약세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유럽의 유로화가 약세된 것은 라가르드 총재, ECB 총재인 라가르드 총재의 완화적인 스탠스, 진짜 까불지 마야. 여기는 네가 나를 쫓아올 수 있어? 할 정도로 완화적인 분이 라가르드 총재죠. 세계 중앙은행 총재 중에 최고로 완화적이고 그것들을 잘 어필하신 분이 라가르드 총재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뉴스 하나를 봤는데,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온 이유가, 그 뉴스를 봤는데 그걸 못 찾았어, 아침에. 두 가지 뉴스. 브라질 보베스파가 상당히 빠졌다는 뉴스를 못 찾았고, 그 다음에 독일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 못 찾았는데, 독일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9월 달에 29년 만에 최고치의 인플레이션 4%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과연 독일의 중앙은행은 어떤 태도, 이미 작년도부터요, 인플레이션 너무 심해라고 얘기했던 게 독일 중앙은행 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라가르드 총재는 어느 나라 분, 독일 분이세요? 아니에요. 프랑스, 블란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이렇게 가는데, 과연 지분율이 높은 독일, ECB의 지분율이 높은 독일의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앞으로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환율과 연관된 관심사로 과연 독일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한번 지켜보죠. 어떻게 보면 세상 일 이야기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사 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이 금융 주식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달러화가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화하고 위안화 강세가 어제 저녁부터 이루어진 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화, 위안화 지금 끝내주죠. 끝내주는데 이 두 나라의 특징이 뭔가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위안화는 6.4가 깨져서 6.37이니까 올해 이제 최강세, 그냥 환율 제일 아래 쪽을 향해서 가고 있고, 달러원은 1175원까지 안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반 앵화는 114.38을 기록하면서 약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보통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상당히 강세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별로 그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세 유지.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고 앵하고의 비교를 어떻게 하자면 1대 10으로 보시면 돼요. 1대 10에서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은 약간 벌어져요. 1대 11, 12 뭐 이런 정도가 맞는 것 같거든요. 일본 그동안에 오랫동안. 근데 1대 10 또는 언더로 떨어지면 앵화가 상당히 약세고 원화가 상당히 강세다라고 보시는 게 두 국가의 그 환율 관계에서는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 한 잔 가격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에서 커피 한 잔 먹는 게 싸냐, 일본 가서 커피 한 잔 먹는 게 싸냐 했을 때 일본이 더 싸면 앵화가 저평가되고 원화가 고평가. 헷갈려. 뭐지? 하여튼 커피값 싼 나라가 통화가 저평가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쯤 되면 일본 가서 커피 먹는 게 더 쌀 수도 있고, 일본 가서 놀먹을 해도 제주도 광고하고 유사한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환율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가 워낙 좋죠. 계속 그런 흐름도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자, 기술주 아마존을 제외한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을 했고, 테슬라는 그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언급되는 내용들 중에 4분기와 내년도 생산 전망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즐거우신 분들께서, 너무 행복하신 분들, 테슬라 주주분들께서 이제 스타링크하고 테슬라하고 자꾸 연계합니다. 스타링크의 뒷배에는 누가 있죠? 나사 있죠. 그리고 당국이 있어요, 당국.
국방 당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시간이 꽤 걸린 거니까 현실화되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어찌되었건 이거를 가격으로 자꾸 엮으시는 것은 즐겁기 때문에 엮으시는 즐겁기 때문에 상상이 되고 상상으로 엮는 거예요. 이런 엮음과 실제 주가하고는 분리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일컬어 주식시장에서 무슨 사고다? 이성적 사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즐겁기 때문에 연결할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야 하는 것이 컨센으로 형성되면 가격을 더 높일 겁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스타링크와 연계되기까지는 최소한 3에서 5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스타링크가 아직 구축도 덜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연결하는 건 긍정의 심리가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게 주가까지 반영이 되는지는 확인해야 하나 그 주가는 공갈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난 뉴스. 알리바바의 ADR이 급등을 했는데요. 알리바바가 칭화윤이 인수전에 참여하겠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알리바바가 드디어 움직이고 있어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날아간 거 맞는데요.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된 상황이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아직 본격적으로 뉴스가 잘 안 나와요. 자, 해외 투자자들에게 VPN을 열어주겠다. 즉 인터넷 시장을 열어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야? 자, 굉장히 재미난 얘기고 굉장히 중요한 뉴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중국이 경쟁력이 있는 산업 영역을 열어주겠다. 그것까지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시장 열렸어? 먹을 거 있어? 들어가? 해서 돈 넣으면 그쪽 시장에 버블이 형성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표는 미국 상무부 9월 신규주택 착공 실적 전월 대비 1.6% 감소한 155만 5천 채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는 0.3% 감소했는데 그것보다 더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전월보다 7.7% 감소한 연율 158만 9천 채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3.4% 감소했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더 떨어졌고요. 자, 바쁘네. 연준 인사 발언이 있습니다. 자,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여는 총재께서 노동력 부족이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으며 이게 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는 올해 노동 공급 부족이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음을 봤다. 이것은 팬데믹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노동력 가용성이 성장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셸 보만 연준 이사께서는 코로나19는 이전의 위기와 달리 특히 여성 근로자가 많은 직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거 우먼 인 뱅킹이라는 모임에 가서 하신 얘기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들으세요. 이런 근로자 손실은 생산 능력을 제한하고 단기간에 팬데믹 이전에 달성한 높은 수준의 고용으로 복귀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께서는 앞으로 몇 달이 우리가 본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일시적인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월별 인플레이션 수치가 오래 남은 기간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2022년에 테이퍼링보다 공격적인 정책 대응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현재의 물가 인상 그리고 그 물가 인상 수준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금리 인상 시점도 땡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노동시장 개선 속도는 점진적이며 인플레이션은 완만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건데 근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금리 인상까지 아직 시간이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다 떠먹여 주셨어요. 깻잎까지 밥숟가락에 얹어 주시는 분이셨네요. 그 다음에 리처드 피셔 전 댈러스 연은 총재께서는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고용시장이 강하다며 일축하셨습니다. 또 재미난 뉴스. 어제 우리 언급했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자원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누구시죠? 미스터 푸틴. 네, 푸틴께서 푸틴 대통령이신지 푸틴 대제이신지 모르는 그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는 에너지를
무기화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밑단에 있는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자, 국영가스 기업 가즈프롬이 서유럽으로 연결되는 그 라인을 통해서 11월 추가 가스 운송 용량을 예약하지 않았어요. 푸틴은 했어. 나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자원하지 않을 거야. 무기랜다. 가스를 자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가스를 무기화하지 않을 거야. 죄송합니다. 헷갈려. 그러나 밑에 있는 애들이 말을 안 듣네. 밑에 있는 애들이 말을 안 들은 거지 푸틴의 잘못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주면서 덕분에 천연가스 가격이 안 떨어지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WTI도 오르죠. 82.38달러. 네, 에너지가 그러나 전일 중국에선 석탄 가격, 그 다음에 그 석유화학 제품, PVC 가격 등등이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것도 더불어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잡아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곧 질의응답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